파리올림픽에 막이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달 순위 8위로 대회를 마쳤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선사한 짜릿한 감동과 환희로 폭염과 열대야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4년마다 전 세계를 돌아가며 열리는 올림픽은 그야말로 수많은 시간과의 싸움, 기록과의 싸움입니다. 몇 분의 1초 차이로 우승이 갈리는 냉정하고 잔인한 승부의 세계죠. 그 승부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한 기록을 위한 측정입니다. 스위스 럭셔리 시계 브랜드인 오메가는 9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로 올림픽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기록해왔는데요. 수많은 신기록들이 쏟아져 나오는 올림픽을 위해 오메가의 타임키퍼 기술 역시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메가의 시간이 곧 올림픽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메가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역사 속 숨은 이야기들을 표준집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이야 올림픽은 오메가이지만 오메가가 처음부터 공식 타임키퍼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올림픽인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5분의 1초 단위로 기록을 잴 수 있었던 스위스 시계 회사 론진이 타임키퍼를 맡았습니다. 당시 최신 기술이자 최고의 기술이었죠. 론진이 5분의 1초 단위의 시간 계측 기술을 개발하자 다른 시계 회사들도 올림픽 타임키퍼를 위한 연구를 계속하였고 1916년 올림픽부터 1928년 올림픽까지 총 12년 동안은 스위스 시계 회사인 태그 호이어가 타임키퍼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5분의 1초로 올림픽 선수들의 차이나를 잡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오메가가 등장합니다. 무려 0.01초까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스플릿 세컨드 크로노그래프를 가지고서 말이죠.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오메가 스톱워치 30개로 한 명의 대표단이 측정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기록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32년 그렇게 오메가는 기록의 판도를 바꾸며 멋지게 올림픽 키핑 역사의 시작을 알렸죠. 1948년에는 사람보다 정확한 전자기술이 등장했는데요. 최초의 피니시 카메라와 첫 번째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 전자방식으로 시계를 멈추는 최초의 포토 일렉트리셀 기술이 이때 등장했습니다. 두 명의 단거리 선수 모두 10.3초를 기록했지만 오메가의 기술이 담긴 타임키핑으로 진짜 승자를 가릴 수 있었죠. 1968년 멕시코시티에서는 모든 올림픽 종목에서 전자시간 계측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오메가의 모든 기술이 집약적으로 담겨있는 터치패드가 이때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수영 경기에서 이제 심판의 손이 아닌 선수의 손에서 승패가 판가름나게 되었죠. 이 기술은 무려 40년 뒤 한 수영 선수의 기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바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마이클 펠프스가 밀로라드 케비치를 100분의 1초 차이로 앞서 금메달 7개를 목에 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육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정 출발을 포착할 수 있는 장치 스타팅 블록이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각 주자가 스타팅 블록에 가하는 압력을 측정하며 매우 민감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부정 출발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출발 신호를 알리는 피스톨의 혁신, 바로 전자식 스타팅 피스톨이 등장하였습니다. 소리는 빛보다 느리기 때문에 실제로 신호총과 가까이 있는 선수는 멀리 있는 선수들보다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는데요. 공기 중 소리의 속도는 초속 약 340m로 총에서 3.4m만 멀리 있어도 소리를 0.01초 늦게 들은 것이죠. 0.01초의 촌각을 다투는 올림픽 경기에서는 이 시간의 차이로 메달의 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세한 차이를 잡아낼 수 있는 무언가가 꼭 필요했죠. 오메가는 전자식 스타팅 피스톨을 통해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빛이 반짝이고 방아쇠를 당기는 동시에 타이머도 돌아가게 하여 더욱 정확한 기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100만 분의 1초를 측정하는 퀀텀 타이머를 선보였습니다. 이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20만 분의 1초에 비해 5배 더 정밀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었던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는 초당 1만 장의 디지털 이미지를 포착해내는 오메가 역사상 가장 진보한 포토 피니시 카메라 스캔 오 비전 이디아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우리는 0.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오메가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오메가의 놀라운 기술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육상과 수영에서는 모션 센서 감지 시스템의 등장으로 누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달렸고 어느 지점에서 최고의 기록을 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도쿄올림픽 첫 채택 종목인 클라이밍을 통해 새로운 시간 측정을 선보였는데요. 올림픽에서 수영 다음으로 선수가 직접 자신의 경기 시간을 멈추는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파리올림픽은 어땠을까요? 우선 오메가 타이밍의 550명 타임키퍼가 파리로 향했습니다. 터치패드와 4K 카메라,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350톤이 넘는 최첨단 장비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스캔 오 비전 얼티밋은 현존하는 모든 포토피니시 카메라 중 가장 높은 해상도를 가졌으며 레이스 결승선에서 초당 최대 4만 장의 디지털 이미지를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결승선에 도달한 선수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한계치로 올리는 올림피언들의 노력으로 승패를 결정짓는 차이는 아주 근소해졌습니다. 오메가 역시 올림픽의 역사와 함께 해온 타임키퍼로 사명감을 갖고 단 0.00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는데요. 한계를 넘는 노력과 땀에 대한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보상은 그 순간을 잘 기록하는 것, 역사로 남기는 것이 아닐까요? 오메가는 그 순간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메가만큼 시간의 진심인 곳이 또 있는데요. 정확한 시간 표준을 향해 오메가처럼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는 곳, 바로 크리스입니다. 그동안 국제 단위계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던 시간 단위 초는 기술적 한계로 반세기 동안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크리스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고자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과연 어떻게 정의되는 걸까요? 세계 표준 시간인 세계협정실은 1초의 정의를 세슘 원자 시계로 정의하는데요. 세슘 원자가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할 때를 1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표준실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크리스가 독자 개발한 원자 시계들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 크리스의 표준시에 대한 노력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세슘 원자시계 독자 개발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20년 만인 2008년에 첫 세슘 원자시계 크리스1을 탄생시켰습니다. 300만 년에 약 1초밖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시계로 과학기술 대표성과 70선과 국가 중요과학기술 자료에도 선정된 크리스의 보물이죠. 크리스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2010년대에 들어서는 2세대 세슘 원자시계, 세슘 원자 분수시계를 개발하고 이보다 100배 이상 정확한 이터뷴 광시계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20억 년에 1초밖에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021년에는 자체 개발한 이터뷴 광시계 크리스 YB1이 세계협정시 생성에도 함께했다는 사실. 대한민국은 프랑스, 일본, 미국, 이탈리아에 이어 광시계로 세계협정시 생성에 기여한 5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에 20억 년 뒤에 돌아올 1초의 오차에도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초의 차이는 누군가의 4년의 노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하고 혼돈을 초래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는 더 나아가 우주의 나이인 약 138억 년 동안의 오차가 1초보다 작은 세계 최고 수준의 광시계를 개발하기 위해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짧은 1초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 시간이 더 공평하고 정확할 수 있도록 크리스도 더 노력할게요.